이번 시간에는 지자체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해 어떻게 범주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가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들, 이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한국 국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가 해당하는 거죠. 또는 영주권자, 이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가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9만 명 좀 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렇게 국적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주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 특히 우리 중국 동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국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외국인 주민 관련법이 중앙정부에서는 법무부의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여성가족부의 결혼 이주자와 관련된 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처럼 재외동포법이지만 이것이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법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방의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외국인 및 동포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일부 지역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로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안산시도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 주민이 등록자, 우리 국적자일 경우겠죠. 그런데 거소신고 등록자, 영주권자라든지 외국 국적 동포들은 거소신고를 해야 되죠. 외국인 근로자도 업장에 대한, 업소에 대한 그 신고뿐만 아니라 거소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3개월 이상 거주자들도 거소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점차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도 물론 많아집니다만은. 구로구의 한번 사례를 보면 구로구 총 인구와 대비로 해서 12.5%가 외국인 주민입니다. 5만 4천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국적 취득자, 어떻게 보면 국적 취득자는 한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이라 하기도 어렵죠. 출생자녀도 사실상 한국인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순수하게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자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주민들의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외국적 동포가
14,0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14,000명 정도. 결혼 이민자랑 유학생을 제외하면 우리가 기타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정도가 반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로구라고 하는 곳에 중국 동포들이 정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본 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또는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5년마다 갱신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문 취업 비자도 점차 재외동포 비자 및 영주 비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자녀 동반을 하게 되니까 가족 통합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정주가 중국 동포들의 정주가 대세인 것입니다. 정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단순 노무 중심으로도 돼 있지만은 또 오래 정주하게 되면 점차 자본이 쌓이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 같은 요식업, 여행업, 중개무역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민으로 살게 되니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겠죠. 국민이라면 동일한 국민이고 국민이 아니어도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계속 살 것이니까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유권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동포 사회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뤘기 때문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결혼, 회각 같은 행사들 그리고 커뮤니티 내 행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취득하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취업에 있어서 그리고 가족 통합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으로서의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큰 틀에서 중국 동포가 아니라 구로구라고 하는 한 지역 내만 바라봐도 중국 동포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들, 도전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 체계를 하는 것과 함께 구로구만의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가 외국인 일반 또는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일반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이 범주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로구청은 어떨까요? 구로구청도 사실상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외국인에 대한 부분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 관련, 다문화 사회통합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구로동, 구로구에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중국 동포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방자치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라든지 또는 정주의 양상에 비해서는 아직도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로구처럼 중국 동포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고려인 동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몇몇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숫자가 많은, 더 역사가 긴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중국 동포에 대한 범주화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